안녕하세요, 준현입니다. 자, 오늘은 C++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속성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먼저 2차원 벡터의 벡터죠. 2차원 벡터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해시 테이블, 주로 맵이라는 해시맵이라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알고 나면 거의 알고리즘 문제 푸는데 필요한 CPP 라이브러리는 대부분 다 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ector.to.cpp라는 파일을 생성하고, 그리고 이제 include iostream.header, 그 다음에 include 벡터를 include하고 using namespace 스탠다드까지는 이제 익숙해지셨죠. 자, 인테저 메인에 자, 지금 이제 2차원 벡터를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뭐를 할 거냐면, 이제 2x3 행렬, 2x3 행렬을 1, 2, 3, 4, 5, 6 2x3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전체 행렬을 만들어서 1, 2, 3, 4, 5, 6 이렇게 만드는 거를 3x2 행렬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선 이제 n×n 행렬을 이렇게 cin 해서 n 값과 m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for 돌면서 i가 0에서 m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j가 0에서 m보다 작을 때까지 j를 증가시키면서 cin cin 했는 값을 어떤 벡터에다가 벡터 ij에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가 생성돼야 되는데, 이 벡터의 원소가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벡터의 원소는 인테저, 그리고 이렇게 v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성을 이 v가 자, 이 v가 어떤 벡터들의 벡터로 이렇게 묶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벡터 원소가 이제 인테저 타입이다.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이즈를 초기화를 해줘야 되니까, 자, 괄호 열고 n v의 크기는 n인데 그 v에 들어가는 원소인 벡터의 크기가 m이다.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전체 행렬로 출력해 주려면 이렇게 거꾸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 순서를 m부터 n까지 cout을 하는데 v에 ji를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공백 하나씩 띄워주고 엔드라인을 출력해 주면 되고, 얘는 그렇게 했으니까 도율이니까 이렇게 종괄로로 묶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C++ 뭐였죠? vector.2.cpp 컴파일하고 a.exe 해서 2x3 행렬 1, 2, 3, 4, 5, 6 이렇게 하면 전체 행렬이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행렬 같은 것들을 입력을 이제 계속 이렇게 스탠다드 인풋으로 해주려면 귀찮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matrix.in이라는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요. 이건 이름은 뭐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요 입력 값을 이렇게 저장합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 백준이나 이런 온라인 젖지 사이트에 보면 이 입력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복사된 값을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로 텍스트 파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 있기 때문에 a.exe에 이렇게 리다이렉션을 줘서 matrix.in 파일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웃풋으로 출력값은 나오죠. 요게 이제
이거는 C++하고는 무관하지만 여러분들이 코딩 알고리즘 구현하려면 이렇게 리다이렉션을 사용하면은 편합니다. 그러니까 입력 파일을 이거를 이렇게 원래 이렇게 표준 입력으로 스탠다드 인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거를 리다이렉션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출력도 이렇게 a.exe에 matrix.in 로 입력을 주고 이거 출력을 화살표 방향을 바꿔서 이제 스탠다드 아웃에 있는 것을 matrix.out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아까 이렇게 이제 전체 행렬이 출력되는 거를 이렇게 매트릭스 아웃에 이렇게 아웃풋 매트릭스로 파일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요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할 때 반복적인 작업을 좀 자동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벡터에서 자, 그런데 이제 얘를 보통은 전역 변수로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전역 변수로 V를 선언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역 변수일 때는 얘가 n과 n 값을 아직 못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역 변수 n과 m을 입력받은 다음에 이 벡터의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v.resize를 호출해 주면 됩니다. v.resize를 해서 n이고 얘가 vector of int의 m 크기의 벡터를 가진 벡터다. 이렇게 resize를 호출해서 해볼게요. a.exe matrix.in 하면 문제없이 실행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제 전역 변수를 선언했을 때는 이렇게 v.resize 이렇게 호출하면 되고, 자, 이것도 이제 좀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매트릭스 타입으로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타입 스텝을 이용해줘서 요 타입을 매트릭스 언더스코어 타입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테스트했는 대로 제대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은 여러분들 나머지는 2차원 벡터의 벡터니까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코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해시맵이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맵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할 건데, 얘는 또 이제 페어라는 것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페어는 또 유틸리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을 인클루드 해줍니다. 그리고 using namespace 스탠다드는 마찬가지로 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코딩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 맵 구조는, 맵이라는 자료 구조는 보통 우리가 해시 테이블이라고 배우셨죠. 해시 테이블. 해시 테이블은 어떤 키 값이 있으면 이 키 값하고 밸류 값을 서로 매핑 시켜주는 것을 해시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키 값과 밸류 값의 맵이니까 해시 맵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자바에서는 이제 해시 맵 이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이 해시 맵에 해당되는 딕셔너리 자료 구조가 있죠. 그래서 딕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자, C 언어에서는 요 맵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할 건데, 그래서 이 맵에 키의 타입이 뭔지, 그 다음에 밸류의 타입이 뭔지를 지정해서 어떤 맵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맵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맵 오브 인테저의 스트링 맵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걸 myMap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인테저의 스트링이, 자, 이제 입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map.in 이라는 파일에다가, 자,
10번에 홍길동이다. 그리고 20번에 전우치다. 그리고 30번에 주니온이다. 뭐 이렇게 키 값과 학번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러면 이제 키 값과 밸류 값이 이렇게 매핑이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map.cpp에서 우리가 이제 저거를 읽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게 몇 개인지는 알려줘야 되겠죠. 학생이 3명인데 저를 읽어 드리려면, 자, 인테저 n은 3명이라고 붙였을 때 인테저 i가 0에서 n까지 i를 증가하면서, 자, 이제 두 가지를 읽어야 되겠죠. 하나는 인테저 넘버입니다. 그죠? 학번 cin으로 넘버를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str로 cin을 str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넘버를 키로 쓰고 str를 밸류로 써서 이 myMap에다가 myMap 푸시를 하면 되는데, 푸시를 어떻게 하냐면은 키값 myMap.number 값을 이렇게 str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터레이션은 for myMap이니까 넘버에 대해서 for auto 아이템, 어떤 맵의 아이템에 대해서 이 맵에서 먼저 얘의 아이템의 cout으로 아이템의 퍼스트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땡땡해서 아이템의 세컨드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백슬래시 n 개인 문자 엔드라인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g++ map.cpp. 자, 에러가 나는 게 정상이죠. 자, myMap인데 그냥 맵이라고 했네요. 자, myMap에 실력이 됐습니다. 자, a.exe에서 아까 myMap.in이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하면 10 오토 아이템에 이제 한글이 깨졌네요. 자, 한글이 깨지는 거는 이걸 다시 또 스트링을 바꿔줘야 되는데, C 스트링을 인코딩을 바꿔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영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입력을 바꾸면 되죠. mymap.in. 자, 전 주니언. 그래서 다시 자, .exe mymap.in을 해야 되는데, 자, mymap.in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 홍 그 다음에 20 전 30 주니언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map.cpp에서 우리가 벌어진 일을 좀 보자면, 요 myMap이라는 해시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키 값, 밸류 값을 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키에 대해서 밸류로 홍길동, 그 다음에 20이라는 키에 대해서 전우치, 그리고 30이라는 키에 대해서 주니언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요 입력 값은 요 아이템 한 개의 타입은 보통 이제 페어라는 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 페어가 인테저 스트링 형태로 쌍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페어를 하나씩 가져가서 이제 오토라고 했는데, 사실은 얘가 요 타입인 거죠. 요 타입으로
가져와서 이 페어의 퍼스트, 이 페어가 가리키는 퍼스트가 넘버죠, 그죠? 아까 입력했던 요 넘버가 되는 거고, 이 페어의 세컨드가 스트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페어의 인테저 스트링 타입으로 페어를 아이템으로 하나씩 가져온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맵을 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거꾸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꼭 그 num과 스트링을 이 키가 숫자일 필요는 없으니까 얘를 이제 거꾸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str을 num으로 이렇게 키 밸류를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거꾸로 바꿨으니까 타입도 바꿔야겠죠. 스트링 인테저 타입으로 바꾸고, 얘도 마찬가지로 스트링 스트링 인테저 타입으로 바꿔줘서 이렇게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벡터 말고 map.cpp를 컴파일해서 a.exe에 map.cpp in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이번에는 홍이 10이고 전이 20이고 주니온이 3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맵은 주로 예를 들어서 map.to.cpp 해가지고 mymap.in에 예를 들어서 단어의 빈도수를 카운트하겠다. 홍, 전, 주니온, 그리고 주니온, 홍, 주니온.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스트링이 있는데 이렇게 콤마를 해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6개의 스트링을 가지고 이 스트링의 단어를 카운트해라. 그러면은 자, 이게 mymap.in이니까 map.in에서 얘를 아까 우리가 이제 스트링을 이렇게 입력을 받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6개의 스트링을 입력받는데 이제 num은 없죠. 자, 스트링을 하나 입력받아서 mymap의 스트링에다가 이 단어에 카운트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mymap에 우리가 지난번에 find 함수 배웠죠, 그죠? mymap.find를 할 때 이 str이 존재를 하면, 존재를 한다는 거는 존재하지 않으면 not equal mymap.end 하고 같으면, 없으면 처음 발견한 거니까 카운트 값을 밸류 값을 1로 주는 거죠. 만약에 else면 이미 존재했다는 거니까 mymap에 이 카운트 값을 현재 mymap의 밸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출력 값이 map.to.cpp를 컴파일해서 다시 이제 a.exe에다가 mymap.in을 입력해주면, 자, 홍길동이 홍이 2개다. 그리고 전이 1개고 주니어는 3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워드 카운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자, 다시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자, 요 스트링을 키로 써서 인테저 값을 가지는 mymap을 만들었는데, 자, 입력이 이렇게 이제 6개의 문자열이 들어와요. 그러면 요렇게 6개의 문자열을 6개를 이렇게 한 개씩 읽어 드립니다. 그죠? 자, 이게 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myMap에 find 함수가 맵에서 키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str이라는 함수가 find가 만약에 있으면은 그 해당하는 이터레이터를 리턴하겠지만 없으면은 mymap.end를 리턴한다 그랬죠. 그죠? mymap이 이렇게 쭉 있는데 아이템들이 쭉 있는데 페어죠. 자, 요렇게 이제 마지막에 map.end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없다는 얘기죠. 없으면 이제 처음 발견한 문자열이니까 요렇게 mymap의 스트링에다가 그 홍길동이면 홍이라는 스트링에다가 이 스트링이라는 키를 써서 여기다가 1 값을 써놓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이 값에다가 1 증가하는 거니까 이 mymap.string에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다시 홍이 또 나오면 요 1 값에다가 1 증가해서 이 값 밸류 값을 2로 쓰는 거죠. 그러면 요 포르포가 다 끝나고 나면, 즉 입력을 다 받고 나면 이 어떤 item.first 이 mymap에 이렇게 키 값과 밸류 페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홍길동이 몇 번 나타났는지, 그 다음에 주니온이 몇 번 나타났는지, 이렇게 전우치가 몇 번 나타났는지, 이렇게 워드 카운트라는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좋은 자료 구조입니다. 해시맵 그리고 그 해시 테이블,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알고리즘 문제 풀 때 맵을 이용하면 쉽게 짧은 코드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까지 지금 C 언어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존에 배웠던 이제 자료 구조를 만약에 C 언어라면은 이 자료 구조를 직접 다 구현해서 이렇게 이제 하거나 라이브러리가 이제 표준화된 라이브러리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만 알고 있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자바나 이런 이제 고차원 언어를,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차원 언어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언어로 공부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지금 C만 알고 있는데 당장 자료구조 알고리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C++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벡터, 그리고 맵, 그리고 프라이오리티 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거의 뭐 대부분의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C++ 속성 강좌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